로블록스 참 많이 올랐었죠. 근데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정도 났는데, 그럼 과연 지금 30불대에 이른 이 로블록스 IPO보다 더 낮아졌는데 과연 이 순간에 로블록스를 사야 할 것인가, 과연 줍줍의 시즌인가,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블록스 소개를 먼저 드리자고 하면은 2004년에 데이비드 바수스키하고 이제 에릭 카셀이 설립했는데, 에릭 카셀은 안타깝게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 CEO는 데이비드 바수스키가 하고 있는데, 원래 로블록스는 이제 교육 소프트 회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근데 바수스키가 봤을 때 애들이 이걸 가지고 뭘 만들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알아서 하게 해봐라, 뭐 그렇게 이제 게임을 만들었고요. 이게 약간 게임이라기보다는 게임 유통 플랫폼이라고 보면 됩니다. 약간 스팀이나 뭐 에픽 게임즈 같은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요. 숨바꼭질이나 뭐 FPS 뭐 다양한 게임들이 그 안에서 존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만들면서 직접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블록스를 이해하려면 로벅스를 알아야 됩니다. 로벅스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저희 초등학생 둘째가 있는데 자꾸 이걸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보니까 뭐 한 5,000원, 12,000원, 막 25,000원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물론 25,000원까지 사준 적은 없었는데, 어쨌든 1로벅스는 대략 한 15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로벅스 구매를 통해서 뭘 하고 있나 들여다 봤는데, 보니까 이제 옷이나 뭐 액세서리 뭐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있고, 게임 패스 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취득하고 있었습니다. 로블록스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매월 결제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건 안 한다고 했죠. 로블록스 매출 추이를 보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뭐 2년 전 1분기만 해도 이제 110밀리언 달러였는데 이게 5배나 늘었습니다. 고작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이제 성장률 자체는 살짝 꺾인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 2분기만에 분기 매출이 한 5배 정도 성장했고, 그리고 연간 성장률이 한 140%까지 올라갔었다. 그렇지만 현재는 성장률이 둔화돼서, 그리고 매크로 환경도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폭삭 내려앉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를 보시겠습니다. 매출 원가는 아까 이제 앞에서 숫자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까 이제 560밀리언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152밀리언이잖아요. 매출 원가 자체는 엄청 낮아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은 74% 수준이서, 왜냐면 이게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매출 원가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적자를 내고 있지만 나중에는 흑자를 크게 낼 수 있다. 구글과 같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매출 계산 방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거는 조금 머리를 좀 써야 돼요. 잘 따라와 보세요. 이게 보면은 이제 25불 만약에 로벅스를 누가 샀어요. 그러면 이제 2,500 로벅스가 이제 나오죠. 이제 거기서 이제 듀라블 버추얼 아이템이라고 해가지고 2,300 로벅스를 이제 썼고요. 이건 한 23개월 정도 이제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년 정도. 그리고 이제 컨슈머블 버추얼 아이템이라고 있고, 이거는 이제 200 로벅스를 썼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25불을 다 썼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매출을 이번 달에는 얼마를 인식할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이제 토탈 레버뉴는 어쨌든 이제 3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24개월을 쭉 나눠가지고 이제 이번 달에는 1분만 매출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컨슈머블은 바로 사서 쓰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2불로 바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금 로블록스에 들어온 돈은 얼마예요? 25불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 달에 인식한 건 얼마예요? 3불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2연 매출이라고 해가지고 선수금 같은 건데 22불 가량이 이제 디퍼드 레버뉴로 이제 2연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되게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계속 적자를 내고 있어요. 이제 손익계산서로 보게 되면은, 그럼 현금,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로 보자고 하면은 상당한 또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좀 주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로블록스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부킹이라는 개념과 레버뉴라는 개념을 따로따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부킹은 아까 말한 것 같이 로벅스를 팔아가지고 벌어들인 돈이고요. 레버뉴는 이제 회계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매출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94밀리언이고 508밀리언이잖아요. 이때는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로벅스를 팔다 보니까 이제 거의 한 3조 원 정도 되는 이제 부킹을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발생했지만, 이게 실제로 매출로 인식되는 것은 2조 원밖에 없다. 나머지 1조 원은 어디로 갔냐? 이제 계속 이연 매출로 꾸준히 따박따박 잡힐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 밸런스 시트에서는 부채로 잡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게 무슨, 야, 로블록스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뭐 이래가지고, 전통적인 방법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하지만 이연 매출은 그냥 거의 뭐 100%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의 매출로 인식될 거잖아요. 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리를 지으러 갔어요. 다리를 지으러 갔으면 이제 정부에서 선수금으로 뭐 한 30% 정도 이제 받아오겠죠. 그거 다 부채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탄탄한 매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걸 부채를 그대로 그냥 뭐 악성 부채와 같이 생각하면은 안 되겠죠.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DAU라고 해서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좀 신기했어요. 저도 야, 이렇게 어린애들이 다 이렇게 게임을 하는구나. 에이지별로 보면은 9살 이하가 23%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12살 이하가 26%, 그러니까 50%가 12살 이하예요. 그러니까 저의 그 초등학생 아들 같은 애들이 대부분 전 세계에서 이거를 쓰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아빠들이 대부분 매출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북미와 유럽 시장으로 되어 있고 아시아 퍼시픽이 요즘 좀 커지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많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숫자를 본다고 하면은 한 4,5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매일매일 아주 꾸준히 이걸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 되고요. 젠더로 보자고 하면은 남녀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추세를 보면은 점점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지금 뭐 4,900만. 이제 뭐 18년 1분기 같은 경우에 이제 1,000만 명 정도였었는데 많이 증가했죠. 근데 또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아까 19년 1분기에서 지금 1,500만 명에서 이제 5천만 명 됐으니까 이 5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로벅스를 사용하는 그 비율도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북미 쪽은 약간 조금 성숙기가 됐어요. 근데 유럽도 약간 성숙기가 됐는데 아시아 퍼시픽이 지금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린이들 화이팅. 그런데 이것 중에서 또 나중에 이제 레버리지 같이 오퍼튜니티가 하나 있는데 19년에 상하이에서 그 합작법인을 좀 세웠습니다. 이제 그런 만약에 이제 중국문이 열리면 과연 이 회사의 매출은 또 얼마나 늘어갈까? 그렇게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평균 부킹스 per DAU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은 예전보다 더 많은 매출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명당.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19년에는 뭐 한 명당 뭐 8불, 9불 뭐 이렇게 분기당 매출을 발생했다고 하면 지금 한 19불 뭐 잘 나갈 때는 이제 17불까지 계속 돈을 펑펑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디벨롭먼트 익스체인지 피 이건 뭐냐면은 이제 게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게임 개발자들에게 이만큼을 계속 돈을 퍼주고 있다. 이게 뭐 약간 유튜브의 수익 구조 이제 배분이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게임 개발자들에게 좀 더 많은 수익을 주면 줄수록 더 많은 게임 개발자들은 로블록스의 양질의 게임을 만들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수요자들은 거기서 로벅스를 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선순환의 경제입니다. 이게 리워드를 약간 뭐 통계를 좀 보자고 하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상위 한 뭐 7명은 뭐 100만 불씩 법니다. 뭐 1년에 100만 불씩. 100만 불인가요? 아니 잠깐만. 이거 1밀리언. 이게 100만 불이고 이게 1000만 불이죠. 야,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제 10만 불이 이제 1억 원 정도잖아요. 한 7명은 뭐 1년에 진짜 뭐 한 120억 원씩 벌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게 계속 이제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될 것이고요. 매출원가 구조를 한번 보면은 아까 이제 레버뉴가 이제 100이라고 치면은 코스트 오브 레버뉴 매출 뭔가 이제 서버 뭐 감가비용, 감가상각비용 뭐 이런 건데 이건 한 26%밖에 차지하지 않고 우리 서로 공유하는 개발자들에게 주는 게임 개발자들에게 주는 게 한 28% 그리고 이제 스탁 베이스드 뭐 컴펜세이션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빅테크에서 프로그래머들 데리고 와야 되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많은 연봉은 주지 못하겠지만 내가 너한테 주식은 많이 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한 24%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R&D 28%, 제너럴 어드민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로스 오브 뭐 오퍼레이션 하면은 한 26% 정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레버뉴는 나중에 성숙기가 되면 레버뉴는 올라가겠죠. 레버뉴는 올라가겠지만 근데 뭐 서버 감가상각 비용은 비슷하겠지만 이제 스탁 베이스드 비용이나 뭐 약간 R&D 이런 쪽에서 비중이 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될 수 있고요. 프리캐시 플로우가 되게 재밌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돈 못 버는 적자 기업인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19년에 뭐 14밀리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550밀리언까지 이제 됐으니까요. 거의 지금 한 1분기 정도 매출은 잉여 현금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를 디스카운트드 캐시 플로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꽤 높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 현금 흐름을 보시면은 그러면은 뭐 좀 궁금하죠. 우리 지금 콘솔리데이티드 넷 로스는 지금 이렇게 500밀리언씩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현금이 좋아지냐, 이게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될 수 있냐, 그 비밀을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업 현금 흐름인데 현금 흐름표를 잘 봐야 돼요. 이제 손익계산서나 뭐 밸런스시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제 주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익스펜스가 지금 한 341밀리언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디퍼드 레버뉴 이게 맞잖아요. 현금은 들어왔잖아요. 사람들은 다 지금 로벅스를 샀대니 로벅스를 샀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에게 꾸준히 24개월에 나눠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매출로 인식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부채로 잡혔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넷 캐시는 상당히 높죠. 659밀리언 정도면은 탁월합니다. 지금 매출이 지금 뭐 2밀리언인데 예, 이 정도면 한 3-40% 정도는 꾸준하게 현금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3년 동안 매출 성장률이 81%입니다. 그리고 마진율이 지금 31%가 돼요.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율이. 이거대로 해서 향후 10년간 DCF 돌리면요.
되면요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엄청 비싸집니다. 그래서 정말 보수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매출 성장률을 20%로 봤고요. 이런 성장 기업에서 매출이 20%다? 렛세. 아무튼 그러고 이제 뭐 마진율을 20%로 봤습니다. 그렇게 돌려봤을 때 내재가치 주당은 이제 60불이 나옵니다. 현재가 지금 39불이죠. 이거 정말 보수적으로 봤는데 적정 주가가 36% 안전마진 나왔다. 당연히 이제 성장률이나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이 올라가면은 안드로메다로 가겠죠.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한 20빌리언 정도 돼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한 200빌리언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근데 길게 봐야 돼요. 길게. 왜냐하면 리스크를 보자고 하면은 지속적인 적자 구조가 리스크고 그리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아동 관련 컨텐츠 때문에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또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제 19 리오프닝 계약해가지고 애들이 다 계약을 해가지고 로블록스에 안 들어온다. 뭐 이런 이제 리스크가 좀 있고요. 오퍼튜니티를 좀 보자고 하면 2019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텐센트 자회사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퍼블리싱을 준비하고 있어요. 원래 게임주는 뭐 봐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중국 문이 열리면은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연 매출에 의해서 꾸준하게 지금 이제 2년 동안 계속 이제 매출은 제대로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꾸준한 플랫폼 생태계 유지할 수 있고 로벅스 생태계 벌써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형성되죠. 애플도 구글 글라스, 뭐 애플 글라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우리 메타 형님 역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 시장이고요. 소프트웨어는 누가 만들어 나가겠습니까? 이제 뭐 유니티 당연히 잘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 로블록스도 이미 생태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물론 기술력은 제가 봤을 때는 유니티가 조금 더 앞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장을 형성해 놨기 때문에 로블록스 이제 1억 명의 유저 그리고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5천만 명인데 그 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과연 우리 로블록스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여러분 저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콘텐츠 제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